얘기가 나오는데 어디냐?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생물이나 아니면 지구과, 그죠? 아니면 뭐 지구과 화학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 과학 교과에서는 바로 이 지수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고요. 지금 3번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 위와 같이 토끼가 늘어갈 때, 토끼가 지구를 덮는 것, 이걸 토끼 지구 점령이라고 말을 했죠. 몇 년 후인지 대략 예측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년 후가 되느냐라는 것을 했는데요.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여기 선생님이 위에 이 사진 여기를 보면요. 지구의 반지름을 알려줬어요. 그죠? 예. 지구의 반지름 6,400km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대략 우리는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 써보면요.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어디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1차 함수는 산술적 상황으로 보낸다. 라는 거는 일정하게 크거나 작아지는 것을 일정하게 크거나 작아지는 것으로 보낸다. 즉, 등차수열로 보존한다. 그것이 바로 1차 함수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함수, 새롭게 이야기하는 이 지수함수, 1학년 친구들에게는 2명이 있는데, 1학년 친구들에게는 아직 조금 빠른 내용일 수도 있죠. 그죠? 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지수함수는 등차 수열을 등비 수열로 그 등차와 등비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등차를 등비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토끼가 이와 같이 늘어갈 때 토끼가 지구를 덮는 것. 토끼 지구 점령 몇 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지구의 건널비를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지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 4파이에 6, 4, 0, 0, 0, 0, 0 미터. 이게 지구의 건널비예요. 그렇죠? 네, 지구의 건널비.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밑에 쓴 게 바로 뭐냐면 X년 후에 토끼가 차지하는 땅의 넓이라고 했죠? 지금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써요? 이게 뭐냐면 X년 후에 토끼가 차지하는 땅의 넓이는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1년 후에 토끼가 차지한 땅의 넓이는 2제곱미터. 2년 후에 토끼가 차지한 땅의 넓이는 1에서 4. 그러니까 1, 2, 2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됩니까? 토끼가 지구를 점령한다는 건 지구의 건널비. 이 바로 뭐로? 토끼가 차지하는 양으로 차이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우나요? 4, 파이, 곱하기 6, 4, 0, 0, 0, 0, 0의 제곱은 뭐다? 2x. 이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x값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토끼가 늘어갈 때 토끼가 지구를 완전히 넘는 바로 그 몇 년 후냐? 그게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되는데 이 x를 어떻게 풀까요? 선생님 대략적으로 해야죠. 지금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를 3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파이를 3이라고 지금 하면요. 3, 4 곱하기 3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64. 64의 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의 제곱이죠. 5제곱의 제곱은 2x. 자, 가능한 게 2의 거듭을 다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3도 4. 이것도 2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3을 대략 2라고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 64는 2의 6제곱이죠.
10은 대략 우리가 2의 세제곱 8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훨씬 더 클 텐데 그죠? 2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2의 제곱에 2의 1, 6이 12 진법칙은 다 중학교 때 다 배웠죠? 3, 5, 15에 그러니까 30 자 선생님이 계산한 것이 대략이에요 대략 그쵸? 사실은 이런 것도 더 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3, 15, 45 맞지? 우리 12, 15, 3, 15, 45 대략 x는 45년 정도 원래 이거보다는 좀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늘어간다면 이 지구가 다 토끼 점령하는 것은 45년 후 45년 후에는 토끼가 이 지구를 가득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토끼가 지금 점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에 질문을 한 것이 특정 개체가 토끼화가 늘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터득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특정 개체는 토끼를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토끼가 지구를 점령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렇죠. 뭐 먹이 샀어요. 토끼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그죠? 여기 보면 어떤 책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애초에 생태계상 포식자가 사라져야 하고 포식자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개체 수가 증가하면 식량 부족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인간처럼 뭐 재배 능력이 있고 그다음 뭐 생존 능력이 높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포식자가 없더라도 먹거리가 없어지죠,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대수는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개체 수의 증가라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그죠? 자연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잠깐 여기 그 지수함수 수학원 이제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학원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교과서의 지수함수의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도 한번 선생님 잠깐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에서 이런 게 나와요. 불의 옥잠은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식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도 하지만 빠르게 번식하여 호수의 표면을 덮어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환경을 오염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는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인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는 불의 옥잠 제거 작업을 자주 한다. 불의 옥잠을 제거하지 않으면 5에서 15일 사이에 분포 넓이가 2배씩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거대한 호수의 표면이 불의 옥잠으로 덮이기 때문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 옥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 불의 옥잠도 5에서 15일 사이에 분포 넓이가 2배씩 커진대요. 그러면 완전히 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것이 불의 옥잠으로 가득 덮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뭐 또 뒤에 또 여기 하나 여기 있던 힘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이 어느 태블릿 컴퓨터의 가격이 매년 몇 %씩 감소한다고 한다. 자,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매년 몇 %씩 늘어난다. 어떤 것이 매년 몇 %씩 감소한다.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 매년이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시간은 증가를 하지만 이때 어떤 개체나 어떤 뭐 가격이나 어떤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 감소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 내용이 과학 또는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데이터, 두 대상사의 관계를 이제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두 대상사의 관계가 하나는 이렇게 산술적으로 등차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를 하는 관계를 줄 때 또 하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산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두 대상사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과학 쪽을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영상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영상 하나 더 올릴 텐데 그 영상에서는 바로 지수함수 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 지수함수를 설명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이 수업 강의의 목표는 뭔가요? 두 대상사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국 이런 아까 말했던 어떤 식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지수함수라는 것 자체는 과학과 관련된 데이터 두 대상사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하나 이제 선생님 또 올릴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